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영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병석에 이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반개혁적 성향의 국회의장이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탈당을 계속 요구해 왔었고, 지난 2019년 이재명 고문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012년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3개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론스타 투기 방조와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국의 주도권이 어디에 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투표를 더 많이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대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맞는 지방선거에서 누가 전국을 주도할지는, 그리고 누가 이길지는 투표하는 쪽이 될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관련된 저희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열린공감TV와 리포액트의 공동 취재로 밝혀낸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리포액트의 허재영 기자. 네, 함께 취재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핵심을 먼저 알려드리고 네. 본격적인 내용을 좀 진행하려는데요. 네네. 오늘 썸네일 잠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썸네일. 김은혜 의원이네요. 김은혜 후보. 네. 제목이 청담동 사모님 김은혜, 네. 가짜 경기맘에 이어 가짜 경기 부부 의혹까지 네네. 오늘 확인된 내용을 보도해 드릴 건데요. 네. 부부라 그러니까 남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 이제 그 경기 그 논란은 이미 여러 언론들의 보도가 됐었죠. 네네. 본인이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서 그 경기도의 그 교육 격차를 이제 해소하는데 자신이 앞장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 결과 김은혜 후보의 이제 외동 그 아들은 단 한 번도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시기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에 연간 학비가 8천만 원이 넘는 귀족 학교로 일컬어지는 그 사립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가짜 경기맘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저도 제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긴가민가 했습니다마는 김은혜 후보가 지금 부부가 분당에 이제 주소지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는 2020년 4월 이제 총선에 분당갑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분당갑 출마를 전후해서 김은혜 부부가 모두 분당으로 이사를 주소를 이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김은혜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으리라. 저뿐만 아니고 아마 대다수에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본 결과 김은혜 씨의 경우, 김은혜 후보의 경우 남편은 확실하게 위장 전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삽니다. 아, 서울에 살고 있군요. 예, 김은혜 후보의 이제 시댁이 청담동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래서 남편은 주로 이제 청담동에 살고 있고, 분당에는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위장 전입이고, 김은혜 후보도 저희가 취재 결과는 청담동에
사실상 주거를 두고 있는 분당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은혜 그 부부는 사실상 경기도의 주민으로 보기가 지금 어렵다. 최소한 남편은 경기도 사람은 아니다. 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저희 썸네일을 이제 가짜 경기 부부 의혹이라고 이제 뽑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취재를 하게 됐던 이유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이메일 이제 제보였는데 이메일 제보에 따르면은 김은혜 후보가 2020년 4월달 분당 갑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청담동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예요. 아하. 그러면서 그 첨부 파일로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갔군요. 그렇죠. 제보 영상이.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은 김은혜 후보가 청담동 그 시댁 지하 주차장에서 한 흰색 카니발을 주차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촬영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김은혜 후보는 청담동에 이제 사는 것으로 보여요. 청담동에서 실제로 국회로 출퇴근했던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 제보 동영상에 나오는 게 이제 언제 찍었는지가 명확치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보 동영상만 가지고는 뭐 김은혜 후보가 뭐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그 시댁에 잠깐 들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보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저희가 청담동, 김은혜 후보의 시댁인 청담동을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하 주차장을 저희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 제보 동영상이 찍혀져 있는. 근데 거기서 일단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은 지하 주차장에서 김은혜 후보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볼보 차량. 저희가 김은혜 후보의 이 소유로 추정하는 이유는 그 차량에 보통 그 이 차주의 전화번호 찍혀졌잖아요. 그 전화번호가 김은혜 후보의 전화번호하고 일치했습니다. 일치했군요. 핸드폰 번호. 네. 그래서 김은혜 후보의 볼보 차량.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몰고 다니던 볼보 차량이 청담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경비원. 그 청담동이 뭐 그렇게 많은 세대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아주 그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사는 이제 청담동의 이제 고급 빌라거든요. 그래서 경비원 분이 꽤 오랫동안 거기서 일을 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비원 분한테 남편분이 이름을 얘기를 했죠. 남편분 이름이 유형동 씨인가 그렇습니다. 네. 유형동 씨가 여기 삽니까라고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경비원 얘기는 여기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들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아들과 아빠가 여기 사는군요. 아들 데리고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아하. 그러면 김은혜 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김은혜 씨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원, 그러니까 결국 경비원 얘기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의 그 남편은 청담동에 사는 청담동 주민인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 확인에 여러 이제 등기부 등본 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그 관련 기록들을 보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분당 갑에 있는 운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김은혜 후보와 함께 주소를 이전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담동에서 실제로 주소는 분당에 두면서 실제로 청담동에 남편이 살고 있고 김은혜 후보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분당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운중동에 있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가서 저희가 그 확인한 결과 그 아파트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주민들을 저희가 한 3명 정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3명의 주민들 모두 김은혜 후보는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 자, 김은혜 후보가 2020년 4월 총선 당선 되고 난 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은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남편은 주소만 분당으로 이전하고 청담동 본가에 계속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위장 전입이
분명해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의 경우도 실제로 주거는 주소는 분당에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청담동에 사는데 남편과 설마 떨어져 산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은혜 후보도 역시 분당에 주소는 두고는 있지만 그리고 선거 그 사무실 관리하는 차원에서 분당에 있는 시간이 남편보다는 많겠지만 주 주거는 분당이 아니라 결국 청담동 남편이 살고 있는 청담동 아니겠느냐. 저희가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해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를 방문을 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의 대변인은 일단 본인은 김은혜 후보의 부부가 모두 분당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고요. 저희가 오늘 9시에 방송을 하니까 그 전까지 조금 더 확실한 좀 해명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에게도 실제로 김 후보의 주 주거지가 분당입니까? 아니면 청담동입니까? 남편과 지금 함께 분당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라고 문자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부분에 저희들 보도 내용의 핵심 내용을 서머리 요약 형태로 짧게 보도해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 취재했던 과정들을 네네. 저희의 특기죠. 네. 취재 과정들을 소상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김은혜 후보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채용 그렇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네. 채용 그 추천 문제, KT 네, 네. 채용 추천 문제도 있었고, 김은혜 후보의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된 보도는 가짜 경기맘 또는 가짜 경기 부부 의혹 이것입니다만 어쨌든 유권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 정보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게 본인 KT의 그 간부로 오랫동안 임원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인을 이곳에 KT에 좀 채용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본인은 자격이 되면 뽑아주고 아니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본인은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KT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권의 실세나 다름없는 그런 임원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크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행위 자체가 일단 문제 아니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 조사 내용을 KBS 등 몇몇 언론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청탁성 발언은 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미 좀 논란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개항에 출마한 취업 비리 아웃 이런 내용도 쓰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검찰에서는 불법적인 혐의까지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종결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수사 내용과는 별도로 어쨌든 김은혜 후보가 검찰 조사에서 KT 채용 지인에 추천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몫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저기서 김은혜 후보는 그 청탁이라고 하는 거를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리고 결국은 불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은혜 후보가 추천했던 수험생이 원래 당초 면접 시험에서는 불합격 처리됐다가 저게 합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불합격됐다가 합격이 됐군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청탁의 결과가 반영이 됐느냐, 실제로 결과로 이어졌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무자에게 뭔가 거역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 그 자체,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있는데 공식적인 채용 절차와 무관하게 채용 담당자에게 그 고위 임원이
그렇죠. 어떤 수험생의 실명을 거론을 하고 이 사람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 이름을 거론하는 그 자체가 부정 청탁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법원 이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네네. 그 불합격됐다가 네. 합격된 사실이 지금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면접 때는 불합격이 됐다가 그럼요. 네. 합격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네. 그게 이제 김은혜라는 네. 이름이 지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천자에.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불합격인지 아니면 본인이 안 간 것인지 다른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간 걸 수도 있고요. 불합격이 아닐 네. 수도 있겠군요. 뭐 네. 사실 확인은 여전히 현재 언론이 다니고 있지 않다 정도로만 네네. 팩트가 그게 왔습니다. 객관적인 네. 사실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불합격인지 본인이 그냥 선택해서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만약에 지사로 당선이 된다면 네. 경기도의 여러 하부 이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이제 뭐 이런 압력을 행사해서 지인이 뭐 그죠? 경기도의 뭐 하부 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보좌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 검증 항목인 것 같고요. 다만 뭐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집중해서 보도할 건 아니고요. 네네. 자, 다음 이제 다음 저희가 슬라이드. 조금 더 이제 좀 강조해서 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저희의 보도와도 좀 사실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이라서 예, 좀 가져왔는데 가짜 경기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기도에 과연 정말 실제로 살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미 이제 의혹 제기가 된 것이 과연 이제 김은혜 후보가 본인의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아들을 경기도에서 단 한 번이라도 키웠느냐, 학교를 다녔느냐, 네, 이런 논란이 이미 이제 일었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들을 내걸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들. 그런데 과연 본인의 아들은 경기도에서 정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보육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은 서울에서만 이 학생이 이제 아들이 이제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서울의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아주 고급 유명 사립학교로 네, 이렇게 그 바로 입학시킨 것으로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이게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는 있는데 다만 어쨌든 모든 것들을 좀 소상하게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숨기고 있다가 언론들의 이제 보도로 드러나니까 이제 마지못해 인정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 김은혜 후보의 지금 이 논란은 저희가 이제 곧 이제 이야기하려는 이분이 과연 정말 청담동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땐 보이는데, 예, 정말 경기도에 살았느냐 아느냐도 논란인 것으로 사실 연결이 되는 네. 이제 아들 교육 문제의 어떤 그런 관련 논란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찾아봤거든요. 이 김은혜 후보가 과연 경기도에서 아들과 찍은 사진이라도 좀, 네, 이제 교육 현장이 좀 나오느냐 좀 살펴보는데, 사실 이 아들의 SNS를 좀 저희가 뭐 합법적인 수준에서 찾아는 봤습니다만 찾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딱 하나 이 학생이 이제 아들이 테니스 대회에 초등학교에서 열린 이제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 대회에 출전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회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이제 사진 하나가 이제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서 네. 이제 아이를 키웠다라는 것은 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예, 네, 네. 서울 청담동에 이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아들도 이제 뭐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했겠죠. 근데 경기도에서는 단 한 번도 뭐 아들의 어떤 교육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되는 것이 일단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확인했습니다만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김은혜 후보가 청담동에 살다가 분당으로 출마를 위해서 이제 총선 출마를 해서 주거를 옮긴 거기 때문에 아들이 서울에서 초등학교 다닌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분당으로 옮긴 이후에 이 학생이 그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굳이 경기도를 이제 마다하고 해외 유학을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김은혜 후보가 마치 경기도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인 것처럼 경기맘 그런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인 그러네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취재해본 경우에 따르면 아이가 그 지금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게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분당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유학을 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경기도 그 분당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아이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학을 와서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도 결국은 해외 이제 유학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유학이야 또 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그렇다 그렇죠. 치더라도 네. 최소한 경기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워본 어머니처럼 네. 경기 맘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요 이제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네. 하나 좀 보고 네, 경기도지사 네. 토론회가 네. 이제 진행이 방송 토론회가 됐고요. 네. 아마 경기도민들은 많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좀 공방이 있었거든요.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경기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아이는 어디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요? 저희 아이가 국내에 있다가 예. 제가 일을 하면서 정치인의 그런 엄마로서 아이에게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가 얼마 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네, 좀 네. 내용이 좀 잘리긴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번도 아이를 교육시켜 보신 적은 없는 거네요. 라고 이제 다른 상대당의 후보가 묻는데 김은혜 후보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네. 정치를 하면서 내가 정치를 하면서 말 못할 사연 때문에 아이가 유학을 가게 됐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된 건 2020년 4월 총선 때. 총선 때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정치에 발을 디딘 거로 보이죠. 그 이전은 물론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김은혜 후보는 아이가 유학을 간 시기가 분당갑에 당선된 그쯤이나 뭐 그때로 추정이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쯤 일단 되는데. 본인이 경기맘이라는 말 자체를 네. 그동안 해왔다는 부분을 이제 상대 후보가 파고든 거죠. 네.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한 표현이냐라고 묻는데 이제 김은혜 후보가 약간 불쌍한 듯한 네. 멘트를 하면서 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목소리 톤으로 네.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그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와는 전혀 상반된 네.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시인을 한 것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저희가 이제 뭐 미국으로 유학 갔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과연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수준의 학교로 네, 그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서 저희가 직접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글브룩 스쿨이라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굉장히 그 고급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니군요. 절대 아닙니다. 귀족 학교죠. 사실상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네. 이렇게 제가 뭐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명단을 보면 무슨 요르단 국왕의 뭐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억만장자들이 보통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네, 혹시 그 학교 영상도 좀 볼 수 네, 있습니까? 학교의 좀 규모와 네. 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같이 영상을 보면서 멘트를 좀 얘기를 하죠. 네네. 네네. 이 학교군요. 네, 뭐 이게 학교 홍보 영상입니다. 이제 뭐 매사추세츠의 교외에 굉장히 넓은 무슨 마치 대학교 규모 같은 정도 수준의 캠퍼스를 두고 이글브룩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한화로 한 1억 원 가까이의 학비가 드는 고등학교인데.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요? 중학교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김은혜 후보의 아들은 이제 중학생 나이에 이제 여기 간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재학생, 졸업생 명단들을 보니까 뭐 이제 그 요르단 국왕의 뭐 이제 자녀라든지 또 뭐 친동생도 여기를 나온 것으로 후세인 왕자 뭐 이런 사람들이 검색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미국 유명 영화 배우인 마이클 더글러스도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유명 자동차 회사 헨리 포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증손자인 에드젤 포드 2세도 이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도 누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 이제 유명 배우인 김남주 씨의 아들도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다녔던 것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평민들이 사실 이제 이 학비를 좀 감당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듯이 뭐 시설도 그렇고
뭐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사실 뭐 미국이라는 곳은 뭐 자본주의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런 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평범한 이제 경기도맘이라고 이제 본인을 홍보했던 이제 김은혜 후보가 사실 아들을 보낸 중학교가 사실 이제 저런 곳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셨을 겁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아요. 네, 기숙학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교회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은혜 후보가 문제는 이제 교육 격차, 경기도의 교육 격차를 이제 해소하겠다. 네. 그래서 경기맘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경기도에도 아이를 이제 그 맡겨도 그 교육에 이제 결손이 발생하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뭔가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 경기도에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공약에 대한 일단 믿음이 좀 생기게 해야 되는 건데 정작 본인의 아들은 이 국내에 있는 그 이 교육을 이제 불신한 결과로 그리고 외국에 저렇게 뭐 연간 학비가 8천만 원, 9천만 원이나 되는 저런 그 귀족 학교에 보내면서 유권자들 경기도에 있는 이 주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경기도에 아이들을 믿고 맡겨도 됐다. 내가 교육 교체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근데 참 궁금한 게 교육감 후보도 아닌데 네. 굳이 뭐 교육 문제 자기가 사실은 네. 이렇게 이다지 할 말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는데 네. 굳이 이제 자기 자녀를 네. 연상케 하는 경기맘이라는 경기도의 엄마 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네. 이제 현혹화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또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그렇습니다. 열어준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김은혜 후보가 만약에 당선만 된다면 아마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체장으로 아마 당선이 되는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내세우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과 연관도 없는 경기맘, 뭐 경기맘으로서 광역단체를 이끌겠다, 뭐 이렇게 이제 홍보 전략을 짰던 모양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좀 자충수가 사실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좀 그 경기맘 부분에 앞에 이제 이게 가짜 경기맘이라는 게 많이 회자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본인도 상당히 좀 네, 회복하기 이 부분과 좀 관련해서는 그런 네. 고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김은혜 후보가 원래 이제 사실 아까 이제 2020년에 처음에 총선에 당선됐다 그랬는데 처음에 정치에 이렇게 입문할 때 이미 그때는 경기도에 적을 두고 그때도 경기도의 어떤 뭐 지역구 위원장이나 뭐 이런 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분이 어떻게 분당의 그렇죠. 어떻게 정치인이 됐는지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약간의 좀 역사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보면 과거 기사입니다. 2020년 3월에 4월 총선 한 달 전에 전략공천 형태로 전략공천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청와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이었나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KT에 이제 임원 오랫동안 하시고 뭐 그런 것이지 사실 분당과는 사실은 아무런 정치적 연도 뭐 본인의 뭐 사회생활의 연도 사실 없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전략공천은 뭐 정치계에서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가 문제다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분의 이제 분당에 이제 뿌리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시작된 건 이런 전략공천 형태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김은혜 후보가 분당의 꿈 다시 깨우겠다 이러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좀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주소지 이전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많이 얻죠. 우리나라 좀 정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거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좀 살펴봤더니 역시 항상 부부가 함께 다니는 모습만이 언론에 노출이 되었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김앤장의 미국 변호사인 유형동 씨입니다. 이분도 미국 분이시고. 네, 미국 변호사이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미국 로스쿨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의 학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들을 미국에서 중학교에서부터 보내는 게 좋겠다. 아마 부부간에 그렇게 상의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아무튼 미국통입니다, 변호사.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만 일단 저희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들만 확인을 했는데 항상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 부부가 같이 다니는 모습들만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던 김은혜 후보 지원하는 유형동 변호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제가 볼 땐 보도자료로 배포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후보 캠프 쪽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인의 어떤 뭐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했죠.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이제 이런 언론에 노출된 것들만 보기 때문에 이 부부가 당연히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 분당에서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분당구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겠거니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은혜 후보도 역시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최근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남편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법카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약속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건 아마 이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경기도지사 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부부가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관사에 있을 때 남편에게 이제 법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이제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분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죠. 이건 뭐 그러니까 신발 신고 뭐 벤치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진으로 사실 공격하다가 또 역공을 또 받은 사진이 사실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이 마치 이 사진이 그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흥미롭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취재된 내용을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좀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좀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과는 또 좀 다릅니다. 그죠? 일의 성격이. 지역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 설사 이사를 막 왔더라도 내가 여기 뿌리를 박아서 지역에 정말 헌신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유권자들에게 이제 검증의 잣대를 통과하겠죠. 그런데 이제 몇몇 후보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사실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주소지만 옮겨서 출마하고 있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도덕적으로 이게 정치 신의상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주로 다뤘던 후보들은 어떤 분들을 다뤘냐면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이분도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이제 내부 공천 이제 출마했다가 탈락하셨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뤘는데, 사실은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그렇고, 그러네요. 사실은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김은혜 후보의 경우는 이제 그렇죠. 언론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분당갑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분당갑에서 출마할 때는 뭐 서울에서 이제 급히 그제서 이제 경기로 이사를 갔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그 분당갑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는 계속 그 지역에 살았지 않겠냐 남편과 함께 뭐 별로 의심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보도한다라고 하는 건 좀 뭐 쉽지는 않죠. 그건 어느 언론에 뭐 우리가 책망할 뭐 일은 아닌 것 같겠네요. 언론 보도가 뭐 실제로 뭐 부부들 사진만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전 슬라이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몇 이제 지역 이제 그 구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위장 전입한 사실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 당선 무효형까지도 선고가 되거나 2심에서 조금 뭐 뒤집히거나 뭐 하여튼 뭐 절대 가볍지 않은 법적 그 어떤 판단을 받는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전히 이제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신의면에서도 그렇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역 일꾼으로 나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굉장히 지금 많은 논란이 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갖고 김은혜 후보의 과연 분당 실거주가 맞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본 것입니다. 네. 이 잣대를 가지고. 자, 김은혜 후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장형 정치인이다. 그래서 본인이 경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경기도의 확실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다. 정말 경기도에 완전 뿌리를 받고 살아온 사람처럼 지난 2년 동안 네,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지금도 관훈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저희가 자, 그러면 그 지역구 그 네. 민들이 실제로 이제 뭐 의원 정치인은 뭐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지역구 유권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물론 들어봤고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 약간 적나라한 이제 시민의 반응이 마침 타 언론사에 예. 한번 좀 최근에 좀 잡힌 게 있더라고요. 네네. 분당의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출마한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이제 견해를 묻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믿고 뽑아줬는데 뽑아줬는데 뽑은 사람이 얘기했는 네, 거예요? 분당에서 뽑아줬는데 사실 아무것도 사실 하지 않고 경기도지사에 나가는 거 아니냐, 난 후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지나가던 주민이 우연히 좀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네요. 한번 좀 네. 먼저 보시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 이제 출마하면서 여기 보궐선거도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랑 김병헌 후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두 후보? 사실은 안 분당의 배신자예요, 배신자. 기껏 뽑아줬더니 네. 부탁이만 하고 저분 딱 영상 찍어주세요. 분당에 입지도 못 채우고 네. 욕심 부리고 떠난 사람. 정말 얼굴마다만 했어. 아주 작정을 하고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표정으로 해주세요. 나 뽑아준 사람인데 배신당했어. 그래 말씀만 얼굴에도 안 나오시고 근데 하신 말씀 다 하시네. 네, 뭐 약간 좀 해프닝처럼 뭐 이렇게 찍힌 영상이긴 한데 저게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던 이제 주민이 언론이 있으니까 나도 좀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 튀어나온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당구 주민의 뭐 실제로 있는 정서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뭐 실제 분당구 주민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비슷한 반응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취재한 것들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아까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처음에 이제 브리핑을 하셨듯이 저희가 정말 이 김은혜 후보가 실제로 분당구에 정말 뿌리를 받고 살아왔던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하나의 제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강진구 기자께서 먼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이제 제보 영상은 제가 볼 때는 그 김은혜 후보와 가까운 곳에 살거나 아니면 김은혜 후보하고 같은 빌라에 사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 제보에 따르면은 자기가 볼 때는 김은혜 후보가 그 분당갑에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2년간 계속해서 청담동에서 출퇴근을 했다라고 제보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카니발에서 나오는 김은혜 후보의 이제 모습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줬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분 얘기가 이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김은혜 후보는 당선돼서 지금까지 사실상 실주거를 청담동으로 하고 그냥 분당은 그 선거 그 사무소 관리를 위해서 그냥 잠깐씩 왔다 간 게 아니냐. 주 주거가 청담동이고 그냥 임시적인 선거 사무소에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주거를 그냥 그 분당으로 뒀던 게 아니냐. 보조적 주거가 분당이고 청담동이 주 주거. 그러니까 여전히 김은혜 후보의 경우는 분당은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고 여전히 본인은 이제 청담동 주민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분당구를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제보 영상이 좀 제보 영상 궁금하네요. 같이 보시죠. 네, 예, 보시죠. 네. 네. 지금
네, 김은혜 씨 화면이 얼굴이 약간만 뒤로 조금만 예, 가보실까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이제 헤어스타일은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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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굴은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네요. 네, 제보자께서 이제 아까 강 기자께서 설명하신 거대로 이제 지역 주민이 이제 찍은 거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잘 찍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오랫동안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느 날은 한 번쯤 내가 좀 찍어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찍으셨는데, 네. 예. 아무래도 얼굴 뭐 모양도 조금 네. 뭐 아니 뭐 비슷한데. 제보자가 뭐 김은혜 후보 맞다고 네네,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보내주신 봐도. 겁니다. 네. 네네네. 김은혜 뭐 의원인 것은 이제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저 카니발 그 이 차 차 번호. 번호가 있거든요. 네, 예, 저 차 그- 번호가 저 김은혜 후보가 타고 다니던 차로 보이고요. 그 문제는 저 제보하셨던 분의 이제 생각을 제가 더듬어 보면 김은혜 후보가 분당에서 당선됐으니까 당연히 분당에서 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청담동에서 자기 눈에 띄었던 게 좀 이상한 거죠. 아, 네. 저희가 청담동 이제 그 본인이 오랫동안 살았던 네. 집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분당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청담동 그 지하 주차장에서 눈에 띄니까 네. 그래서 네, 후보를 네. 한번 실제로 청담동 그렇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제보 내용만 가지면은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청담동에서 출퇴근을 한 거고 주거가 청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저 동영상만 가지고는 뭐 어쩌다 한번 시댁에 잠깐 들렸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 저 지하 주차장 청담동 빌라 지하 주차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네네. 그 한번 영상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차, 두 대네, 400. 유형돈 씨 여기 사세요? 예, 현재 사세요? 예. 아니 최근에 뭐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사십니까? 여기 사세요. 오랫동안 사셨나요? 예, 그 김은혜 씨도 같이 사는 예, 왔다 갔다. 요새 바쁘시죠? 그 유영동 씨하고 그 애들은 여기서 살고요. 예. 요새 바빠서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요즘은 안 들어오시고. 예, 예. 그럼 내용 증명 이쪽으로 보내면 돼요? 김은혜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되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우리한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유영동 씨하고 애들은 여기서 살고 김은혜 씨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영동 씨하고 아이들은 저기 사는 건 이제 맞다는 얘기를 네. 지금 경비원께서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은혜 씨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아까 추정컨대 그렇죠. 분당은 이제 자기 이제 정치적인 집이고 또 실제 실거주지는 지금 네.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이 사는 곳이 사실상 자기 실거주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 때문에 설마. 그러니까 지금 저 보면은 이제 경비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이제 혹시 또 착각을 할 수 있어서 예전에 이제 여기 이제 살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까봐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뭐 그 이분이 이제 예전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잘 안 온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그 남편 유영동 씨는 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본가거든요. 이 모든 기억들을 이분이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강 기자님께서 질문 중에 네.
사실은 경비원 아저씨가 기억이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내용 증명이라는 표현을 또 하면서 이제 질문하신 것도 좀 그렇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어떻게 내용 증명 얘기를 왜 꺼내셨어요? 왜 내용 증명을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 저 정대택 그 선생님이 이제 했던 방법인데 그 윤석열 그 후보자가 이제 이 검사 시절에 김건희 씨하고 피의자인 김건희 씨하고 결혼도 올리기 전에 이제 동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사는지 김건희 씨하고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를 수신인으로 해가지고 등기우편을 보냈죠. 김건희 씨 집에다가 윤석열 이름으로 등기우편을 보낸 거예요. 등기우편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반송이 안 되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수령이 됐단 말이죠. 수신인 윤석열이라고 되어 그렇죠. 있죠. 저희도 그래서 잘 안 되면 이제 이런 방법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용 증명을 수신인을 기문회로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워낙 경비하시는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뭐 더 이상 뭐 내용 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저기에 지금 이제 아이하고 같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저분 경비원분 얘기에 따르면은 아이가 아주 오래전에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이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간 것 같고 그래서 아빠하고 늘 같이 살았다고 하고 김은혜 씨도 이제 왔다 갔다 청담동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방금 전에 제보 영상에서 보면은 카니발에서 내리는 모습이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들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땐 김은혜 씨가 일상적으로 네. 사실상 청담동을 주 주거로 출퇴근을 저는 했을 가능성도 좀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그 옆에 같아요. 있는 사람도 뭐 보좌관 정도로 보이고요. 그 이렇게 다소고닥에 있는 분도 보좌관으로 보이고 네. 내릴 때 발을 뭐 성큼성큼 걸어서 들어가는 걸 봤을 때는 뭐 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발걸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이하고 시부모들이 전부 다 청담동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분당에 뚝 떨어져서 혼자 산다. 그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네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혹은 최소한 남편이라도 분당에 같이 와서 부부가 같이 분당에 산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경비원 얘기에 따르면 남편은 청담동에 산다고 몇 번씩 확인을 했는데 계속 확인해 줬잖아요. 네. 남편이 청담동에 사는데 김은혜 씨 혼자만 분당에 산다?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네.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화면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동차, 볼보 차량이 이제 주차가 돼 있었는데 그게 남편의 차량이 아니고 김은혜 후보 본인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번호를 이제 확인을 한 것이죠.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차량 위에 적혀져 있는 번호가 저는 김은혜 설마 후보의 전화번호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원래 번호를 갖고 있던 게 확인된 것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차에 있는 번호를 일단 가지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니까 김은혜. 네, 저게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 이제 그 각 호실별로 이 주차 구역이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 시댁이 살고 있는 호실에 주차돼 있는 차를 이제 확인하고 봤더니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 전화번호를 이제 저희가 메모를 해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번호가 김은혜 후보의 핸드폰 번호였어요. 저희가 지금 방문한 것은 저게 평일 낮이거든요. 평일 오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때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김은혜 후보의 본인 소유의 차량이 저렇게 평일 오후에 주차되어 있다라는 건 일상적으로 저곳을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차량 배치가 아닌가, 주차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저희가 유형동 씨, 이제 김은혜 후보의 남편이죠. 등기부등본을 혹시 예, 확인해 이분이 보셨습니까? 어디로 주소지를 정확히 두고 있는지를 법적인 이제 신고지 주소지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청담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역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이라고 하는 이제 분당구에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 이곳으로 그러니까 옮겨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김은혜 후보가 지금 현재 분당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 지점에. 네,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영동 씨는 지금 청담동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는 그렇게 되어 지금 있는데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날짜가 2021년 6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 그 한 등기상에 나와 있는 이제 근저당 그 설정과 관련된 기록인데 여기에 보면 근저당 설정일이 2021년 6월 30일이에요. 네. 근데 요 당시 채무자 유형동 씨의 주소가 지금 분당구 운중동 산후마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지금 김은혜 후보의
집으로 돼 있다는 곳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거주지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주소지로 김은혜 돼 씨도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형동 김은혜 씨 그 부부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는 분당구 운중동 사는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주민등록상으로. 네. 그런데 저희가 청담동을 방문했는데 경비원분은 남편은 여기 청담동에 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위장전입. 위장전입. 거의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분당까지도 확인을 해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경비원 분 말을 통해서 남편이 실제로 그 등기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하고 달리 청담동에 네. 원래 그 본가인 청담동에 살고 있는 게 확인은 됐습니다만 또 확실한 게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김은혜 후보 그리고 그 유영동 씨가 지금 주소로 두고 있는 분당의 사는 마을을 한번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서울 청담동 집,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고급 빌라. 그리고 경기 분당 집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형태로 이렇게 살고 하나는 있고. 고급 빌라고 하나는 일반 아파트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김은혜 씨 남편 유영동 씨의 이제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주소지 이전 현황을 각종 등기부 등본들을 쭉 확인해서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부터 일관되게 강남구 청담동 아까 그 방문했던 저희가 상지 리츠빌에 사실상 계속 거주해 온 것으로 예, 좀 확인이 됩니다. 2020년에 물론 주소지는 운중동 성남시 분당구로 옮기긴 하는데 과연 이게 옮긴 게 맞을까? 예, 정말 여전히 상지 리츠빌 여기 청담동에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렇게 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경비 아저씨 경비원의 이제 설명이 맞는 듯한 좀 정황이고요. 자, 아까 이제 강기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당에 아까 그 이제 보여드린 화면처럼 네, 한번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네? 또 김은혜 씨가 저기 여기 살긴 살아요? 뭘 주소만 했겠지. 그죠? 거의 여기서 그렇게 하고시 보이더라고. 요즘 바빠서. 아주 오늘 이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네, 다 보고 택시. 근데 여기 아무래도 안 사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도? 본인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남편하고 애들은 다 그 서울에 있는데. 그럼 시대부자인데. 응? 강남은 시대부자인데. 그러니까. 예.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서울에 사는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일을 옮겼어요. 본인만 옮긴 것 같아요. 응? 식구들은 다 거기 있고 본인만 옮긴 것 같아요. 본인만 옮긴 것 같아요. 여기 선거하니까 이 구역이잖아요. 네. 남편하고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 못 보셨는데. 그럼요. 아니, 남편이 바쁜데 여기 어디로 와요? 그렇게 부자인데 거기 두고 혼자 온 거지, 선거 전략상. 그래도 주소는 남편 주소는 또 이쪽으로 옮기게 했던데. 그래? 네. 참 됐구나. 안철수 씨는 중학교 대통령이다. 아니, 아니, 여기 됐잖아요. 개원. 이 거기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주소만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분당에 여기 그 사람 분당에. 옮겼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사람 다 그러지? 아우. 그래도 경기 도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분당에 직접 이제 그 주소지로 된 조금 전에 그 등기부 등본상에 그 주소지로 된 곳을 직접 찾아가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영동 씨가 주소로 되어 있고, 근데 저기에서 만나신 분은 김은혜 씨를 본 네. 적이 없는 것 같죠? 네, 저분은 이제 김은혜 씨를 본 기억이 좀 없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저분의 경우는 이제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 그 동네에 사시는 분.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영상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선거 공보물이 유형동 씨 이름으로 배달이 되어 있죠. 맞아요. 예. 그 얘기는 유형동 씨가 그 저 분당을 집을 주소지로 해놨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청담동에 살았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유장 전입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주민이 보면 남편은 안 봤다 그러잖아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을 못 본 거. 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얘기하는 게 남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일로 이사를 오겠냐. 네. 그냥 주소만 옮겨놨을 거야. 네. 주민들이 더 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중에 이제 저런 분도 있지만 네. 또 저분 한 분만 그렇죠. 만나신 건 아니겠죠? 아니, 일단은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인터폰으로 그 김은혜 그 후보의 그 호시를 눌렀는데 갑자기 계속 무슨 통신장애 안내음이 나와서 결국은 그게 그 소리군요. 예, 그래서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사실 저희가 좀 의문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신장애가 보통 이제 누르면은 그렇죠.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그렇죠. 안 받죠. 아무 네. 반응이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자동 응답기가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뭔가 뭐 입력을 그렇게 외부에서 눌렀을 때 그런 안내음이 나오도록 했는지 어쨌든 그 인터폰을 통해서 취재를 하는 거는 하지 못했고 네, 네. 맨 앞에 나온 영상이죠. 예, 네. 대신 이제 그 주민들하고 얘기는 좀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민들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대체로 지역 주민들의 그 공통적인 반응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김은혜 의원은 가끔 보였다. 그런데 본 사람이 네, 있군요. 예, 가끔 보였고, 예,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이제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추정될 만한 어떤 뭐 동네를 뭐 이렇게 뭐 산책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일상적으로. 인사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지 못했다라는 공통적인 반응인데, 네,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그쪽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산책로에서 그러니까 명함을 들고 등장하는 그렇죠. 모습이 아니고 네. 편의점이나 그렇습니다. 보통 주차장 이런 데서도 그렇죠. 목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본 지역 주민들 중엔 그런 분들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직접 이 같은 동에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예. 인터뷰겠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남편이 애들 데리고 여기 성남동에 살고 김은혜 씨는 왔다 갔다 하듯이 다 얘기해주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도 없고 어디서도 난 부부라면 뭐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혼자 다니기도 하겠죠. 근데 9층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몇 년 됐지? 2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뭐 아이들 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점 여기 오래 사신다. 초등학교 2년 한 번도 거기서 2층에서 사람 사는 김은혜 의원은 계속 마주쳤지만 남편은 얼굴은 모르지만 하여튼 9층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면 같이 살면은 같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 뭐 의정 활동하니까 혼자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구나. 신문 보좌관들은 봤는데. 어머니가 뭐 청소하러 오시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남편은 못 봤고 네. 부인은 본 적이 있고 보좌관도 본 적이 있고 어머니도 뭐 보고. 있다더라 이런 네. 소문이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제 집이라기보다는 선거 사무실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 정상적인 부부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보내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바로 같은 동에 지금 뭐 정확히 제가 층수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은혜 후보가 사는 거에 가장 인접층에 사시던 분의 증언이에요. 저분 얘기가 김은혜 후보는 봤지만 2년 가까이 봤는데 보좌관 그다음에 뭐 어머니는 봤는데 남편인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네. 주소는 저리기로 그렇죠. 분당으로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땐 남편은 뭐 유장 전입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남편이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남편이 일단 분당으로 주소지는 되어 있는데 네. 저기 일단 저 김은혜 후보는 저기 이제 자주 보였다 그러니까 네. 김은혜 후보도 당연히 주소지가 저리로 뭐 돼 있겠죠. 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 당연히죠. 네, 그래야만 법적으로 네. 출마가 네. 또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조금은 이제 뭐 편집 과정에서 생략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주민들 추정으로는 아니 거기 그 남편이 그 서울 대치동에 굉장히 그 건물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오랫동안 그 청담동에 살아왔는데 굳이 뭐 남편이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고 싶어 했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지역 주민들의 물론 추정입니다만 저희가 이 남편인 유형동 씨의 실제로 직장이 어딘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예,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현장이라고 하죠. 네네네 외국 변호사인데 이분의 이제 출퇴근하는 그 사무실이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김현장의 사무실로 서울이죠.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좀 보시면 이제 금방 좀 느낌이 오실 텐데 사실 남편이 이제 만약에 출퇴근을 용이하게 한다면 당연히 청담동 그 집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분당에서 물론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만 굳이 청담동 집이 있다면 당연히 청담동 집에서 남편은 거주하는 게 아마 더 합리적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말로도 추정으로도 김은혜 후보만 가끔씩 보이고 남편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근데 남편이 여기로 올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지역 주민들이 설명하는 것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뭐 추정이신 게 아닌가. 네, 일단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일단 주소는 분당으로 해놓고 물론 이제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분당으로 지금 이사를 간 거 경기도로 처음 갔네요, 그죠? 90년이면.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굳이 그 분당에서 저기 뭐 자기 사무실까지 출퇴근한다기보다는 뭐 이사는 늘 갔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또 청담동에 그냥 살고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 해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강남구 이쪽 청담동에 그 살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청담동에 한번 살면은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워낙 그 청담동 자체가 그 주거 편의 시설이 좋고 문화적인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강남 중에 가장 그 고급 주택지에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도 그 진은정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이전 후보자가 아니라 장관이 됐나요? 진은정 씨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청담동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지금 여러 번 그 주소를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실제로는 계속 청담동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 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0년대부터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 청담동에서만 사셨던 분이 부인이 그 분당에서 그 당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분당으로 이사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군요. 네. 청담동에서 봤을 때는 분당은 굳이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유권자들한테 솔직하게 나는 부인이 내가 분당에서 출마해서 당선됐지만 그럼 부인은 부인 일이고 나는 또 김현장 사무실이 있는 난 청담동에서 다니겠다. 그럼 주소는 자기 청담동에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분당에 사는 것처럼 분당에 주소를 옮겨놓고 선거 때는 마치 그 두 사람이 그 분당에 사는 인고 부부인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머리 굽혀 인사하고 이러니까 이건 사실상 유권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거든요. 속이는 거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투명하게 좀 소명이 좀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명을 잘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강진구 기자가 여러 가지 취재된 내용을 가지고 김은혜 후보 쪽에 직접 입장을 한번 좀 들어봤거든요. 네.
뭐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해명해서 유권자들의 그냥 판단을 구하겠다. 과연 그렇게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 실제로 김은혜 저 후보랑은 직접 접촉이 됐습니까? 김은혜 후보의 경우는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질의를 드렸어요. 네. 근데 뭐 지금 뭐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김은혜 후보의 이제 선거 캠프를 직접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가셨군요. 예, 좀 방문해서 대변인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을 들려드리고 해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대변인 만난 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네.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은 지금 일단 저기 김은혜 후보가 김은혜 후보는 분당에 사시는 건 맞죠? 네. 남편분도 분당에 삽니까? 남편분이요? 김은혜 후보 남편분. 그리고 같이 사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사는 거 맞아요? 예? 같이 사는 거 맞냐고? 저는 주소지가 운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소지는 거기 있는 건 맞는데 네. 실제로 남편분이 거기 사는 게 실제 남편분 같이 사시겠죠, 당연히. 실제로 거기에 근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남편분은 그냥 청담동에 사시는 거예요. 남편분이요? 네. 저는 주소지 운정동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청담동에 사는 거를 제가 청담동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 남편분은 거기서 쭉 사시고 또 우리 김은혜 후보는 그 남편분도 지금 주소지는 다 저쪽으로 이전했잖아요. 어디로요? 지금 분당으로 이사를 해놨잖아요. 남편분이요?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정동에 살고 있어요. 분당이죠. 근데 그 남편분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담동에 살아요. 지금. 그 이건 뭐가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요? 아니 저는 운정동에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자님께서 확인하신 게 거기서 사신다고 확인하셨다고 문제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남편분 투표하실 거죠? 예? 남편분이 당연히 투표하겠죠. 아니 이게 질문이 지금 남편분 가족인데 투표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은데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이 투표해도 괜찮아요. 거기 어떻게 거기 안 사신다고 확정을 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저 대변인은 남편이 정말 그 분당에 살고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한 번도 의심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거기 산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거기 사나 보다.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거기 산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남편이 같이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 건. 뭐 이렇게 대변인이 굉장히 너무나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로 납득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럼 뭐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뭐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반응을 보여서 제가 오히려 좀 당혹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대변인께 아까 처음에 요약 발언 하실 때도 대변인에게 실제로 그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여줬을 때 대변인의 표정이 좀 궁금했는데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가 제보 영상부터 보여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보 오신 분이 이렇게 여기 김은혜 후보가 카니발에서 내린다. 이 카니발 김은혜 후보 거 맞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대변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흰색 카니발이라고 다 김은혜 후보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카니발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여성분이. 이 여성이 김은혜 후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기자님이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방어 모드로.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대변인하고 만난 얘기를 좀 조금 더 볼까요? 영상을. 그러시죠.
주소지가 거기로 돼 있는 거 말고 어떤 혹시 뭐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를 기자님이 주셔야지. 여기 집에 살고 있다는데 저보고 증거를 내밀라니요. 지금 질문이 잘못되신 거죠, 기자님. 그럼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왜 보여주세요, 뭐. 이게 이제 저희한테 온 이제 일단 첫 번째 제보 영상이에요. 제보 영상인데 이거 김은혜 후보 차 맞죠? 타고 다니던 카니발 흰색 카니발. 글쎄, 흰색 카니발이라고 해서 김은혜 후보 차인가요? 예. 맞죠? 제가 차 번호는 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김은혜 후보 타고 다니는 그 흰색 카니발 차 맞죠? 맞지? 조금 더 보면 여기서 이제 김은혜 후보가 나와요. 네. 네? 보시면 김은혜 후보 들어간 거 봤죠? 못 봤네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김은혜 후보 들어간 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 김은혜 후보라고 확신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거는 아니 기자님, 이거는 제가 지금 봐도 이거를 보고 김은혜 후보라고 어떻게 확정을 지으세요? 김은혜 후보라고 안 된다. 그러면 청담동을 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예. 여기 김은혜 후보 사부님 집 맞죠? 저는 후보님 댁에 가본 적은 없어요. 청담동이라고요? 운정동 사신다니까요? 아니, 청담동에 가서 제가 물어봤다고. 청담동에 살고 있잖아요. 이 경제원하고 나눈 얘기. 청담동이에요. 이게 자기도 이제 뭐 좀 믿고 싶지 않고 또 네. 얼굴을 사실 이제 차 번호만 봐도 네. 흰색 카니발의 차 번호만 봐도 네. 저기 후보 차 번호 정도도 대변인이 모른다는 것은 네. 좀 믿기가 어렵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비원하고 나눴던 이제 대화 내용도 제가 보여줬더니 주위가 소란스러워가지고 본인 귀에다 갖다 대고 약간 좀 흔들려 보였어요, 눈빛이. 그런데도 뭐 끝까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김은혜 후보가 청담동에 산다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런 취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홍보 담당이잖아요. 네. 대변인이. 네. 그러다 보면은 홍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널리 알리는 게 홍보인데 사실은 기자들 오면은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홍보 담당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뭔가 홍보하러 온 기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반갑게 맞아주다가 질문이 이렇게 나가니까 갑자기 이거 사전에 그 인터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약속을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무례하게 오는 경우가 어디냐 이제 이런 식의 또 핀잔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저도 좀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분당구 주민이라면 사실 저 대변인과 비슷한 어떤 그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남편하고 당연히 같이 사는 거 아니냐. 네. 뭐 어떻게 떨어져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취지로 하면서 강진구 기자가 너무 뭐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저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당구 지역구 의원이고 항상 함께 다니는 모습들만 언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게 이제 분당구 주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저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 이제 판단에서 경기도지사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김은혜 후보가 얼마나 우리 경기도 주민들의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검증된 후보가 맞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정말 분당구에 뿌리를 내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은혜 후보의 그 캠프 이름이 진심 캠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유권자들의 사실 좀 마음을 얻으려면 사실 이 이름처럼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의심하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이걸 어떻게 믿느냐, 뭐 어떻게 확신하냐. 그러나 뭐 이게 증거를 보여줘도 이 사진만 갖고 또 뭐 이런 이제 반응이란 말이죠. 사실 이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 설명인지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 쪽에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이름에 걸맞게 후보 캠프의 이름에 걸맞게 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좀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취재하면서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의 이제 강진구 기자와 이제 저의 이제 협업 취재로 이렇게 이제 의혹 제기와
증거 영상들을 저희가 좀 공개하면서 아마 김은혜 후보 쪽에서도 다시 한번 또 한 번 해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명이 좀 있어야 될 듭니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사실 몇 가지 증거들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그냥 당선만 되고 보자 뭐 이런 또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하여튼 이제 보도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10,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제 시청을 하면서 정말 김은혜 후보의 어떤 그동안 이제 가짜 경기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같이 시청하셨던 분들이 또 궁금한 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이 댓글 픽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댓글픽 진행하는 신익 기자입니다. 오늘은 강 기자님하고 허 기자님의 취재력에 감탄하는 칭찬글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해피리님하고 다른 구독자님께서 안경 쓰신 분 누구세요? 아니면 신익 기자입니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 네. 저희 신익 기자로 보이는 허 선배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라는 독립 언론을 이끌고 있는 기자이고요. 열린공감 TV 같은 이제 좋은 시민 언론과 함께 협업 취재를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언론들 다 이 시민사회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제보를 통해서 이게 사실 전 정보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기자들이 함께 열린 공감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좀 문호를 개방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방선거 앞두고 좀 후보자 검증 보도들이 좀 여기저기 언론에서 좀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약간 해프닝성 후보들이 선거운동 하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약간 말실수하거나 아까 의자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 좀 가십성의 보도들만 너무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열린공감 TV에서만이라도 좀 제대로 된 검증 보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마침 적절한 제보가 우리 열린공감 TV로 들어와서 함께 취재하게 됐는데 후보자 검증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보도로 오늘 좀 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이 많을수록 취재력이 업되는 허재영 기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댓글을 보니까 이제는 미국맘이 아니냐, 얼굴마담 배신자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두일 작가님께서 중간에 의견을 주셨는데 평일 낮에 확인된 차량 전화번호가 김은혜 후보가 청담동에 거주하면서 2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건 김은혜 후보의 이제 해명을 듣고 나서 저희가 좀 더 이제 보강 취재를 좀 하려고 하는 거로 이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김은혜 후보가 타고 다녔던 차량으로 보이죠, 볼보 차량이. 이게 이제 주간에 청담동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우선 김은혜 후보가 평소에도 청담동 주변에 볼보 차량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결국은 지하 주차장에다가 청담동 지하 주차장에다가 세워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의심이 되죠. 또 만약에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분당 지역에서 주로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제 이번에 선거가 이제 집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선거 유세 차량에 타고 그동안 몰고 있던 차량을 잠시 시댁에다가 이제 맡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남편과 함께 분당에서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량을 굳이 청담동까지 옮길 필요는 없죠. 분당에다 놔둬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청담동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청담동 주차장에다가 주차시켜 놨다. 라는 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은혜 후보의 해명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 그리고 이거는 저희 취재하고 사실 크게 관련은 없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입니다. 김은혜 남편의 자산 규모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자인지 아시는 만큼만. 네, 일단 후보자 재산 공개 신고를 하잖아요. 일단은 150억대인지 170억대인지 아무튼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
뭐 이제 일단 남편 쪽이 굉장한 원래 이제 재력가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굉장히 뭐 부유한 뭐 어떤 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 흠은 아니죠. 예, 다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약간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의 그 대치동 빌딩이 정확한 재산 신고가 된 게 맞느냐, 한 20억 정도 좀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 약간의 이제 그런 논란은 좀 있거든요. 그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미 뭐 재력가의 뭐 집안 것은 뭐 이미 이미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원래 이제 알기로는 이제 김은혜 그 후보가 저렇게 지금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된 것은 결국 부자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재산을 저렇게 형성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은 김은혜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을 끝내고 KT에 들어가서 전무로 이르면서 연봉이 한 20억 가까이 됐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연봉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김은혜 후보가 이제 최소한 수백억 대 정도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남편 덕분만 아니고 본인도 꽤 이 KT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MB 정부 때 MB 정부 낙하산 인사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네, 저 그리고 현장 취재하시면서 저희가 뭐 인터뷰도 하고 제보자분들도 만나고 있잖아요. 봄바람님, 쭈니님, 냉정과 열정사인님, 한태권 부인님, 서든이 유키짱님, 박성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경비원님의 안위를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불법적인 방식으로 뭐 거기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네 다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이고요. 경비원 분께도 저희가 이제 그 내용 증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최소한의 선에서 이제 취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뭐 경비원께 뭔가 이렇게 뭐 부적절한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 혹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한 취지는 이제 경비원분이 저 인터뷰 응함으로써 혹시 이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저희가 풀 영상을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경비원 분께서는 통상의 그 경비 그 응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답변을 주신 걸로 보여요. 일단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했었잖아요. 내용 증명을 물어보면서 이제 그렇죠.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유형동 씨가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이제 거기에 답변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럼 일로 보내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은 그 길가에 바로 면에 있고 개방 공간이었어요. 개방된 곳이군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주차로 들어가는 쪽에 경비 초소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경비 초소가 있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부인들이 뭐 들어가고 차량 출입하고 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그 차단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지하 주차장에 걸어서 저희가 들어갔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경비원 분께서 알고 저희를 와서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왜 왔냐라고 해서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해서 내용 증명에 대한 대화가 답변을 시작이 하시네요. 됐기 때문에 뭐 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비원 분들한테는 뭐 경비원분은 매뉴얼대로 잘 하셨습니다. 경비원께서는. 네네. 예, 저 그리고 저희 두 기자분께서 주차장을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시민 기자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딴 데사는 며느리차 세울 만큼도 안 된다. 우리 회사차 카니발이랑 GLK랑 바꿔가면서 자주 다녀봐가지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상황이 어떻던가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주차 공간이 넓지는 않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호실별로 그 배정된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호실별로 한 2대 정도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 청담동 그 빌라에 그 사는 사람들의 재력을 감안할 때 한 호실당 2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씩 있을 수도.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대단히 뭐 빌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이 낮 시간대 저희가 들어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낮 시간대는 뭐 주차 공간이 뭐 그렇게 뭐 협소하다 이런 느낌은 받지는 못했는데
낮 시간에 주로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차가 거기 장기 주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이 그냥 거기서 그냥 타고 왔다 갔다 다닐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예. 예. 네, 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보도한 내용하고 관계가 없지만 댓글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조금 유의미할 수도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늙은 호박님께서 안철수가 서현동 110번지 개발 전면 철수하겠다는 공약 현수막을 걸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110번지 개발이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DA님께서 안철수 엑스파일도 좀 보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금희님께서 김앤장 특권 좀 털어달라. 그리고 이현주님께서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팬클럽을 만들어달라고 했다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재 아이템하고 저희 열린공감TV 취재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네요. 예. 네, 저 그리고 오늘은 뭐 댓글창을 양치식물, 덩굴식물이 꾸준히 장식을 해주셨거든요. 네. 고사리님하고 나팔꽃님께서 동일한 댓글을 너무 열심히 올리면서 민주당의 방향성에 관해서 의견을 정말 열심히 피력해 주셨는데 저희 열린공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는 꼭 좀 누르면서 그런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현장에 강한 열린공감은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시민 여러분들께서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 내용 중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시민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보도 중에 궁금한 내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바로 응답도 해드리기 위한 소통형 방송을 하기 위해서 댓글픽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댓글픽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질문이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 취재는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맺은 말 간단하게 한 분씩 좀 네,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일단 제보 주신 시민분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뭐 열린공감TV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지만 현장 검증 취재 가장 우선시합니다. 열린공감의 장점을 좀 잘 살려서 저에게 여러 가지 제보 주시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의혹 검증할 테니까요. 역시 또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많은 제보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진심 캠프입니다. 그 김은혜 후보의 그 캠프 이름이 과연 그 진심이 미국맘에 가 있는지 아니면 청담동맘에 가 있는지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청담동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못해서 저에게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뭐 이런 의혹 제기 자체를 불쾌해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신다면 얼마든지 또 다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도 이후에 김은혜 후보 캠프 쪽에서 좀 더 진심을 담은 해명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검증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좋은 취재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혜 후보는 뭐 기자 출신이죠. 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직업이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은혜 후보가 그 기자직을 그만두고 그 청와대 그 대변인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서부터 보였던 행보를 보면 진실 추구의 모습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당 후보에게 불리한 그 진실은 물타기하고 또 타당 후보에 공격할 때는 침소봉대하는 식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그 결국은 김은혜 후보가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아마 큰 본인이 숨기고 싶었던 본인의 그 민낯이 드러나면서 아마도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저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오면서 유독 경기맘을 이제 강조했던 것은 상대당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나는 적어도 분당에 출마해서 2년간 지역구 의원으로 밑바닥 민심, 밑바닥을 다져온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그런 걸 상대적인 그런 경쟁적인 우위에 있는 본인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맘은 사실상 가짜로 드러났죠. 네. 아들을 한 번도 경기도에서 키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보셨지만 김은혜 후보의 남편도 경기도에 한 번도 살지 않았던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김은혜 후보의 경우는 어떤가? 오늘 저희 방송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취재한 거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 역시도 주 주거는 사실상 몸은 청담동에 있다. 청담동 사모님이 경기 분당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분당을 어쩔 수 없이 왔던 것이지 김은혜 후보의 정체성은 청담동 사모님이다. 경기맘도 아닌 청담동 사모님이 경기도 지사 이 자리 그 자체에 욕심이 난 나머지 본인이 현장 밀착형 지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기맘에 이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요. 만약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한 해명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돼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의 이번에만큼은 어쨌든 정직한 해명, 진심 캠프에 부합하는 정직한 해명을 기대하고 만약에 해명이 또 다른 사실과 다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에는 김은혜 후보가 정말로 무사치 못할 겁니다. 네. 저희들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러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임박해지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보를 주시는 대로 바로바로 취재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한동훈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서 한동훈 처형 진민정 씨 관련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학원에 실제로 이제 정철수 PD가 현장에 학원 주소지로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사실은 이제 진민정 씨가 광고로 하고 있는 그 주소지와는 다른 사람이 있었고 그 다른 사람 중국인이었죠. 중국인 학원 원장은 자기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드렸고요. 그 남편에 대한 것도 삼성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그런 보도 그리고 의혹들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정순수 PD가 밤사이에 협박 전화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박 내용은 이렇게 사실 그렇게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도 아니고 마치 저희 취재진들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협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굴하지 않습니다. 강진구 기자한테 무슨 강진구 기자의 여자 관계도 알고 있다는 그렇죠. 듯이 전혀 사실과 얘기를 한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헛다리를 짚으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약간 코미디 같은 협박이 됐는데 그 협박 전화 하신 분 협박할수록 저희들 누군지 대충은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를 둘 것이다. 미리 경고를 드리고 저희들은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지방선거 관련해서 제보들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 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